안녕하세요. 책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에 지치거나 삶이 무료할 때 주로 어떤 걸 하시나요? 저는 가끔 어린아이처럼 땀이 날 정도로 뛰어놀거나 아니면 조금 정적으로 카페나 공원에 책 한 권 들고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요. 예전에 아티스트웨이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한 번씩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아이처럼 뛰어놀아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린 시절에 갖고 있던 순수함의 회복이 현재 지친 내 일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여기 어린이에 대해 생각할수록 우리의 세계가 더 넓어진다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김소영의 에세이 어린이라는 세계. 저자가 어린이를 통해 배운 점, 어린이를 대하는 어른의 태도, 어린이에 대한 선입견 등에 대해 진솔하게 풀어낸 에세이입니다.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는 저자가 만난 어린이를 통해 깨달은 점, 2부는 저자의 어린 시절과 현재의 어린이에 대한 생각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을 위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3부에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을 쓴 김소영 작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 책 편집자로 일했었다고 해요. 지금은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들과 책을 읽으며 어린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고요. 2020년 11월에 출판이 됐는데 판매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듬해의 올해 책으로 선정되기도 해서 지금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사회에 좀 더 어린이를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린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하네요. 제가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독서교실에서 저자가 제공하면서 본인이 더 좋아하는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바로 어린이가 독서교실에 도착하면 겉옷 시중을 들어주고 굳이 왜 이런 행동을 시작하게 됐을까?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이의 품위. 나는 어린이들이 좋은 대접을 받아봐야 계속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아나무인으로 굴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정중한 대접을 받는 어린이는 점잖게 행동한다. 또 그런 어린이라면 더욱 정중한 대접을 받게 된다. 어린이가 이런 데 익숙해진다면 점잖음과 정중함을 관계의 기본적인 태도와 양식으로 여길 것이다. 점잖게 행동하고 남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것. 그래서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는 이상하다고 느꼈으면 좋겠다. 사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그것이다. 외투를 이렇게 받아주는 행위가 어린이를 대하는 저자의 마음을 다잡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식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린이가 직접 보라고 하는 거라고 해요. 왜 그렇잖아요? 어린이는 좋아 보이는 걸 따라하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또 그 과정이 되려 저자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에게 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작가의 모습이 참 멋졌고 어린이들이 정중함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길 바란다는 저자의 생각에 깊은 공감이 갔습니다. 여러분들 왜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바로 생활계획표를 짜는 거였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무슨 의식처럼 예쁘게 만들고 색을 칠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며칠 못 가서 안 지키게 되곤 했었다는 거죠. 저자가 한 어린이의 생활계획표를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빈틈없이 작성을 했냐 하면 일단 공부는 2시간 정도라서 예외적으로 두고 게임, 야구, 놀기, 텔레비전 보기, 휴식, 잠 어른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내용들이 모두 동일한 내용 같은데 어떻게 아주 섬세하게 구분을 한 거예요. 저자는 여기에서 놀기가 특히 마음에 들었는데 반드시 놀겠다는 어떤 의지가 느껴졌다랄까요? 어디서 누구랑 뭘 하고 놀지는 몰라도 나는 반드시 날마다 놀기는 놀겠다. 그런 예측 불허에 놓여있는 놀기의 핵심이 정확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이들의 놀기에는 단순히 노는 것일 뿐 정말 아무 소득이 없을까요? 놀이 아니고 놀기. 그때그때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고치고 응용하면서 배우는 것이 없을까? 여럿이 어울려 놀다가 억울한 처지가 되어보고 박수도 받아보고 믿기지 않는 승리나 아까운 패배를 경험하는 것은 어떤가? 아까운 패배를 경험하는 것은 어떤가? 같은 편이 되고 싶지 않던 아이와 한 편이 되어보고 힘을 합치고 의외로 손발이 맞아 가까워졌다가 다시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는 것도 소득이 아닐까? 복잡한 감정들을 곱씹으며 집에 갔다가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을 깨끗이 잊고 어린이는 다시 놀이터로 달려나간다. 나는 이런 순간들이 어린이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자양분이 된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지금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잊고 자기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노는 그 순간이 어린이의 현재를 빛나게 한다. 놀기에는 아주 큰 소득이 있다. 저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바깥이 위험한데도 어린이를 나가 놀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어린이가 놀 수 있는 환경만은 어떻게든 만들자는 뜻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위한 어른의 역할은 무엇인지 독자에게 묻습니다. 이 밖에도 노 키즈 존이나 노 배드 페런트 존, 이 둘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린이날은 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하루가 되어보자, 이렇게 어린이와 연관되어 우리 사회 구성원이 나아가야 할 바를 넌지시 전합니다. 어린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게 어른 한 명 한 명이 따뜻하게 어린이를 대해주길 바라면서 어른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어린이의 자리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자신의 생각이 담긴 책 어린이라는 세계였습니다. 내 마음속 어린이를 만날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